쉬어야지. 커피 값을 커피 시간을 쉬어야지. 뭐 지봉이 어디로 간다. 아, 이거 큰일 났구만 또. 저기 뒷전이 저거 뒷전이 거기 가봐. 네, 여기 있네요. 예, 뒷전이 거기다 예, 뒷전이 가봐. 네, 잘 보관해놨네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양한문 병문부 그 유명한 손자병법의 손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마천 손자무자 제인야 이 병법 현어 오왕 합녀왈 자지 13편 오진관지의 가이소시 륵병호 태왈가 합녀왈 가시이부인호 왈가 어시허지 출궁중미녀 득180인 손자분위 이대 이왕지 총희인 가비대장 개령지급 명지령지왈 여지 이시녀 좌우수 대호 부인왈 지지 손자왈 전역시신 좌시 좌수 우시 우수 후측시 백 부인왈 낙 약속히 포 내설부월 즉 삼령 오신시 어시 고지 우 부인 태소 손자왈 약속 불명 신령 불속 장지죄야 부삼령 오신이 고지좌 부인 부태소 손자왈 약속 불명 신령 불속 장지죄야 희명이 불여법자 리사지죄야 내욕참 좌우대장 오왕총대상관 견차 참애희 태해 총사사 하령왈 과인이지 장군등 용병의 과인비차이희 식불감미 원물참야 손야왈 신기이 수명 위장 장제군 군명유소 불소 수참 대장인 이순 용기차위 대장 어시부고지 부인 좌우 전후 쾌기 개중 규구 승목 무감출성 어시 손야사사 보완왈 병기정제 왕카시 하관지 유왕소욕 용지적 수부 수화 유가야 오왕왈 창곤 파 휴취사 과인 불원하관 손자왈 왕토호기언 불능용기시러 기실 어시함여지 손자능 용경 졸이비장
서파 강초 입영 북위체진 현명 제후 손자여 유력언. 평상시보다 제가 칠판에 조금 많이 쓴 꼴인데 평상시보다 2줄 정도 더 써줬는데 이야기 전개상 여기까지 끝맺음을 해야 얘기가 쭉 아금박스럽게 알차게 끝나기 때문에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서 끝까지 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할아버지 손자라고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할 내용은 이 손자의 후손인 또 다른 손자, 여기는 손무라는 사람인데 다음 주에는 손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마천이 쓴 사기가 본기가 있고 세가가 있고 열전이 있고 또 표, 서 이렇게 해서 사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5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사기 열전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마천 하면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는 못했어요. 대단히 불행했는데 그 불행을 딛고 일어서서 오늘날 가장 위대한 사람 중의 한 분으로, 그리고 사마천이 쓴 책, 우리가 보통 사기라고 하는데, 사기라고 하면 역사 기록 정도의 의미죠. 그런데 원 이름은 이렇게 일컬어지는 책이에요. 그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사, 중국 황실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었어요. 그래서 태사공인 사마천이 쓴 글 쓴 책 해서 태사공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이름인데, 후세는 그냥 사기라고 해서 사마천의 사기. 사마천이 살았던 때는 중국 한나라 때, 한나라가 먼저번 한나라, 나중번 한나라에서 전한, 후한으로 나눠지는데, 먼저번 원래의 한나라는 한고조, 한고조 유방이라는 분이 세운 나라예요. 한은 나라 이름이고, 고조는 첫 번째 이름이고, 유방은 성이 묘금도 류자 류시이고, 이름이 나라방자, 우방 식으로 이야기할 때 나라방자, 류방. 원래 우리가 유시라고 하는 그 성씨가 이렇게 버들 유자 류시가 있고, 이렇게 쓰는 이 글자도 원 발음은 류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쓰는 또 유시도 있는데, 이 발음은 정확하게 유예요. 근데 류관순, 류성룡이라고 이제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발음하기 좋게 부드럽게 유관순, 유성룡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정확하게는 류예요. 그리고 유방, 유수, 광고제 유수, 또 그 촉한 삼국지에 나오는 이제 유비, 그 아들 유선 식으로 이야기할 때도 원래는 류입니다.
지금 바른정당 출신으로 전 대통령 후보였던 유승민 씨 같은 사람이 이런 류자예요. 류. 그런데 이 유는 원 발음이 유예요. 이 유자 들어가는 사람 중에 이제 그 유명한 유척기라고 하는 그 정조 임금 때 살았던 훌륭한 그 재상 유척기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서유견문을 쓴 유길준, 또 김강사와티 교수라고 하는 현대소설도 쓰고 우리나라 헌법을 기초한 초대 법제처장 지낸문에 누가 있어요? 예, 현민 유진호 박사가 있죠. 유진호, 유길준, 유진호, 또 유척기 같은 사람들, 이 기계유 씨 중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자,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내려오다가 그 무제라고 하는 임금 때, 그래서 이제 한무제, 이름은 유철이에요. 유철. 근데 한무제 하면은 우리 역사와도 관계가 돼요. 이른바 낙랑, 대방, 임둔, 현도, 이렇게 한나라가 조선을 멸하고 그 자리에다 4개의 군을 설치했죠. 그것이 뭐예요? 한사군이죠. 한사군의 설치가 있었던 것이 BC 108년. 그러니까 BC 108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태어나기 108년 전이라는 소리예요. 우리나라의 박혁거세나 고구려를 세운 주몽 같은 사람들이 신라가 세워진 것이 BC 57년, 그리고 고구려가 세워진 것이 BC 37년, 백제가 세워진 것이 BC 18년이라고 보면은 이때로부터 한참 전, 적어도 50년 전, 70년 전, 190년 전, 그때에 한나라의 무제가 군사를 보내서 조선이, 이제 위만조선이죠. 위만조선이 마지막 임금인 우거왕 때 조선을 멸하고서 그 조선 땅에다가 4개의 한나라 군을 설치했던 것이 BC 108년. 그런데 이제 이 한나라 때에 북쪽에는 흉노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흉노족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 풀밭으로 닭이 이제 양이죠. 양이나 말을 몰고 다니면서 이제 풀을 뜯겨서 먹고 살아가는 족속이기 때문에 농사를 안 져요. 그러니까 가을철이 되어서 중국 사람들이 농사 지은 걸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해서 거둘 때가 되면은 북쪽에서 참 여름 내내 풀 잘 뜯어먹고 아주 건강하게 된 살찐 말들을 타고서 넘어와서 그 중국 사람들이 수확해 놓은 곡식을 약탈해 가는 거죠. 그때가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다 해서 뭡니까? 천고마비죠. 때는 바양으로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책 읽기에 좋은 때입니다. 식으로 천고마비 하면은 굉장히 낭만적인 말 같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이 말을 생각하면은 그 사나운 흉노족이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와가지고 불 지르고 약탈하고 또 여자 붙잡아가고 등등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한 얘기예요. 이게 천고마비. 자, 국경 넘어 흉노족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중국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은 것도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쌓은 거였어요.
그 진시황의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천하통일하는 것이 한고조 유방이죠. 그런데 한고조 유방이 220년 무렵의 사람이라고 보면은 108년 무렵이니까 고조 유방으로부터는 한 100년쯤 세월이 지났을 때 그 북쪽의 흉노적을 막기 위해서 한나라 군사 5천을 이끌고 나갔던 그 장수가 이릉이었어요. 이릉이라고 하는 장수는 이광이라고 하는 비장군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기까지 했던 이광 장군의 손자예요. 그런데 이릉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흉노와 싸우다가 5천의 기병을 이끌고 나갔는데 뒤에서 보급품이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그렇게 군량이 없으니까 먹어야 근력이 나서 싸우는데 보급품이 또 지원병이 뒤에서 오지 않으니까 이 이릉 장군이 견디다 못해서 할 수 없이 이제 항복을 하게 돼요. 그 사이에 이제 전사한 사람도 숱하게 많죠. 그런데 이 한무제는 우리 한나라의 장수가 그 못된 흉노놈들한테 항복을 했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분노를 해요. 그런데 당시 역사를 담당하는 사관이었던 이 사마천이 이름하고 그냥 인사하고 지내는 정도지 뭐 평소에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그 이름에 대하여 가혹하게 비난의 소리가 나오고 이릉의 가족에게 참혹한 그런 불이익이 갖게 되자 이 무제 황제 앞에서 이릉은 본래 성격이 그렇게 추악한 사람이 아니고 그 할아버지 이광의 풍모를 닮아서 아주 괜찮은 부장인데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우선 항복을 하고 때를 봐서 탈출한다든가 하여 폐하께 분명히 충성을 바칠 사람입니다. 라고 살짝 이릉을 변호하는 말을 해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화가 날대로 나 있는 무지 앞에서 이릉을 잠깐 변호한 것이 황제 한무제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끌고 나가 목을 쳐라!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목이 달아나는 방법이 하나 있고 30만 양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나라에다 바치고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빌면 그 엄청난 돈을 받은 대신 사형을 면하는 제도가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관이 어떻게 30만 양이라는 돈을 바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궁형이라고 하는 형벌, 이것은 부형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는 부정부패라고 할 때 썩을 부자예요. 남성의 생식기를 자르는 거예요. 여성들은 이렇게 이제 앉아서 시위를 하지만 남자들은 그냥 서서 하잖아요. 그런데 생식기를 자르면은 남자도 앉아서 오줌을 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말할 수 없이 치욕이고 그런 형편에 처한 사람들은 궁궐 안에서 환관, 내시 노릇을 하지요. 그런데 이 사마천은 그 아버지도 궁궐에서 역사를 담당하던 사관했어요. 아버지가 사마탐이고 그 아들이 사마천이에요. 이 천은 옮길 천자에서 수도를 옮긴다면 천도, 또 잘못을 고쳐서 착한 쪽으로 옮겨가다 착한 쪽으로 변하다를
우리가 개과천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옮길 천자예요. 옮기다 이동한다는 그런 천. 사마 두 글자가 성이고 이름이 외자. 역시 성명인데 사마담이 아버지고 아들이 사마천이에요. 이 사마담도 역사를 기록하던 사람이었는데 죽으면서 아들 그 사마천한테 유언을 해요. 너는 꼭 이 중국 천하의 역사를 꼭 기록해서 남겨라.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유언을 듣고 아버지 말씀대로 꼭 기록하겠습니다. 그게 이 사기는 이제 저술하겠다는 그 의지를 아버지의 유언으로 가슴속에 이제 새겨두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2등 일로 인해서 그 남성이 이제 제거되는 그런 치욕을 당해요. 그래서 아이고 창피하고 이게 무슨 꼴이야 하고서 막 이를 툭툭툭 갈고 칼로 푹 목을 찔러서 죽어버리면 간단한데 아버지의 유언을 차마 쳐버릴 수 없어가지고 그 치욕을 당하고도 안 죽어요. 왜? 역사를 써서 남기게 한다. 그래서 이 태사공 사마천이 쓴 사기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술 중의 하나입니다. 약간 겸손하게 얘기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술 중의 하나라고 얘기하지 어쩌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술이라고 딱 잘라서 단언을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정도로 훌륭한 책이 이 사마천의 사기예요. 이 사기는 본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후들의 일을 다룬 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황제도 아니고 본기에는 안 들어가고 세가에 들어가도 않고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해 놓은 열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해서 이 사기는 본기, 세가, 열전, 표, 서 이렇게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사군의 설치가 있던 BC 108년 무렵 이때를 전후해가지고 한 50년 정도, 50수년간을 이 한 무제가 황제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으로 따지면 영조임금만큼이나 한 무제도 그 임금 자리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제 때 살았던 그 사마천이 그 위대한 기록인 사기를 남겼는데 그 사기를 남길 때 사마천 본인은 말할 수 없이 치욕적인 그런 상황에서 한자 한자를 써나갔던 겁니다. 요즘같이 종이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때에는 대나무를 깎아서 그 대 쪽에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를 한자 한자를 그 대나무를 쪼개서 말린 거기다 썼기 때문에 사마천의 사기는 오늘날로 따지면 번역된 책이 7권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그 대쪽에다가 쓰고 이걸 부드러운 사슴 가죽끈 같은 걸로 엮어서 도로록 이렇게 말기 때문에 사마천의 사기의 한 질이라고 하면은 조그마한 곡간에 하나 들어갈 만큼 그 양은 많은 거죠. 그 사마천의 사기 열전 산과 온과 그 사기 열전이 7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5번째 정도로 앞부분에 손자 오기 여기 나오는 손자하고 오자는 오기라는 사람 오기는 성이 이제 오시고 이름이 외자로 일어날 기라는 소리예요.
손자 오자 열전이 그 70편의 열전 중에 비교적 앞부분에 있습니다. 자, 사마천에 쓴 사기 속에 나오는데 손자는 손시성을 가진 어른 정도의 의미예요. 우리가 손자병법이라고 할 때 그 손자, 우리가 손자라고 보통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면 아들이 손자지요. 근데 여기에서는 공자, 맹자, 노자, 장자, 한비자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손자 하면은 손시성을 가진 훌륭한 남자 정도의 뜻으로 손자. 손자무는 손무인 그 손자는 본래 천하라 사람이다. 병법으로 오나라 임금인 함녀를 배웠다. 예, 오나라 임금은 함녀고 이 함녀 아들이 누군가 혹시 아세요? 함녀의 아들이 그 유명한 부차지요. 예, 부차. 부차는 누구래요? 아, 함녀 아들이요. 이 부차의 아버지가 함녀고, 함녀가 먼저 월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월나라 구천과 싸우다가 손에 월나라 병사가 쏜 화살이 손에 맞아가지고 거기 이제 독약이 묻어 있어가지고 덧나가지고 죽어요. 누가요? 여기 나오는 함녀가 죽는 마당에 부차 죽는 마당에서 내가 근력 없었으려나요? 부차 너는 월나라 군천이 아비를 죽인 것을 잊겠느냐? 그러니까 젊은 부차가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원수를 기필코 갚도록 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고 출입하는 문에다 보초 세워놓고 부차! 그대는 월나라 사람이 그대의 아비를 죽인 것을 잊었는가? 이렇게 항상 외치게 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원수를 갚는 것을 일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장작개비 위에 누워 잠을 자면서 깰 때마다 아버지 원수를 빨리 갚아드려야지. 그것이 그 유명한 와신이죠. 장작개비 위에 누워 잠을 자다. 그리고서 부차의 아버지 함녀가 화살에 맞아서 죽게 만들었던 그 월나라 임금은 구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아들 부차가 노력하고 노력해가지고 이 구천을 사로잡죠. 구천은 회계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포위돼가지고 무릎 꿇고 한나라의 임금으로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호소하고 그 부차의 신하 중에 이제 타제뼈슬에 있던 백비라고 하는 사람한테 몰래 뇌물을 막 듬뿍 보내고 해가지고 간신히 죽지 않고 살아나죠. 나중에 구천이 자신이 나라 원로 돌아가서 군사들을 훈련하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구천의 월나라 군사가 부천을 공격해가지고 부차가 죽게 되지요. 죽는 마당에 나는 저승에 가서 누구를 만날 것이 걱정스럽구나 하고서 못 알아보게 푸대를 뒤집어 쓰고 칼로 목을 찔러서 죽었다. 누구를 보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예? 아니 함녀는 저희 아버지인데 저희 아버지보다도 이 오자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오자서 얘기한 지가 한 대여섯 해 전인가 두서너 주 전인가 네, 그 사이에 까마득하게들 잊으셨군요. 네, 오자서는 구천을 죽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태제, 백비. 태제는 벼슬 이름이고 백비가 이제 사람인데 이게 소인이에요. 그래서 오자선을 모아먹고 적국의 뇌물을 듬뿍 받아먹고 해서 이 백비가 극력 용서해 주라고 하는 바람에 구천이 살아날 수 있었고, 구천이 쓸개를 매달아 놓고 혀로 핥아가면서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했던 그 치욕을 씻으려고 했죠. 서력하려고 노력을 했던 구천이 부차를 이제 마지막으로 쳐서 부차가 자살하면서 저승에 가서 오자선을 만날 일이 부끄럽구나. 그러고서 이 오자선은 참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차가 생각해도 저승에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 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가 저승에서 그를 만난다면 무슨 염치로 그를 볼 수 있을까 싶어서 못 알아보게 푸대, 멱모를 푸대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못 알아보게 칼로 목을 찔러서 죽어요. 지금 그런 와신 상담의 이야기에서 이 부차의 아버지 함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녀하고 부차의 이야기, 이 함녀가 공격했던 것이 월나라 구천이고 그 아버지인 함녀가 죽고 아들이 복수를 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최후의 승자는 월나라 임금 구천이지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손자병법의 손자는 본래 이름은 손무이고 제나라 사람이고 그 병법에 닳기 때문에 오나라 임금인 함녀를 만나 뵈었다. 함녀가 말하기를 그대의 이 자는 영어로 따지면 유예요. 너. 낮게 얘기하면 너고 존경하면 선생님, 훌륭한 어르신 그런 의미. 당신의 그 손자병법 13편을 내가 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늑경, 이 늑이라고 하는 것은 굴레늑자도 되는데 뭘 이렇게 강제로 하다 그런 뜻이 있고 그래요. 우리가 1905년에 조선과 일본이 조약을 맺는데 일본의 그 강압적인 힘에 의하여 할 수 없이 그 조약을 맺은 것이 을사년에 맺어졌다.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늑약이라고 하죠. 늑은 강제 그 소리예요. 을사년에 일본의 무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맺어졌던 조약, 을사늑약. 여기에서는 군사훈련을 조금 시험에서 해볼 수 있겠습니까? 손자가 대답해 말하기를 가는 겁니다. 함녀가 말하기를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의 아내를 이야기할 때는 지아비 부자 사람이 내서 이건 와이프 아내 처라는 소리고 이런 경우에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이 부자가 지엄이 부자도 되고 며느리 부자도 되고 하기 때문에 부인이면은 아내를 이렇게 쓰나 생각하기 쉬운데 만약에 지난번에도 했던 그 도미 부인이라고 할 때 도미의 아내 라고 할 때는 도미 부인 이렇게 해야 돼요. 부인이 처예요. 그리고서 이 부인은 영어로 따지면 우먼
그러니까 이 부인은 나이 어린 소녀로부터 뭐 늙은 할머니까지 여성이라는 뜻으로 부인. 그러니까 여기 부인이라고 하는 건 요즘 쓰는 말로 하면 여자 그 소리예요. 여자를 가지고 시험해 볼 수 있겠소. 그러자 손자가 말하기를 합니다. 이 여자들을 데리고 군사 훈련을 한번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래서 궁궐안의 미녀들을 뽑아내어 뭐 선출한다든가 색출한다든가 해서 180명을 얻었다. 궁궐의 이쁜 여자들, 궁녀들 180명을 뽑았다. 그러자 손자가 나누어서 두 대로, 두 무리로 나누었다. 그래서 이를테면 1분대, 2분대 식으로 두 팀으로 나눠서 왕의 그 오나라 임금 합력의 총애를 받는 여인 두 사람을 각각 이제 두 팀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 팀의 장으로 삼았다. 그리고서 극은 칼레진창극인데 보통 창이라고 하면은 끝이 뾰족하게 돼 있어가지고 팍 찔러서 적을 쓰러지게 만드는 것인데 이 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뾰족한 부분이 하나가 아니고 말하자면 삼지창처럼 이렇게 갈래진 끄트머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창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갈래진 창을 제각기 하나씩 이제 준 거죠. 그 대장한테 하나씩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하고 그 두 대장한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였자니요. 너는 여기 호가 있음으로 인해서 너는 아느냐? 마리울이 있지 않은 여기서는 너이예요. 앞과 뒤의 말을 이어주는 게 아니고 여기 여도 너여, 여기 마리울이도 너희 해서 너희 둘 알기 너희 마음 심자는 여기서는 심장 이제 이건 앞 가슴 그 소리예요. 네 앞 가슴과 좌우수 왼쪽 오른쪽 손 그리고 등 배자 배 신는다고 할 때 등 배자 배낭이라고 할 때요. 그래서 앞 가슴 왼손 오른손 그리고 뒤쪽 알지?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것을 압니다. 알지요. 손자가 말하기를 전적시심 좌시 좌수 우시 우수 후즉시백 앞 하면은 가슴을 보고 이제 손자가 명령을 내릴 때 앞천이라고 하면은 네 가슴 쪽을 쳐다보고 좌 하면은 네 왼쪽 손을 쳐다보고 우 하면은 네 오른손을 쳐다보고 후 하면은 곧바로 뒤쪽을 보아라 라고 손자가 이제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자 타장으로 뽑힌 그 두 여인이 이건 허락할 낙자인데 여기에서는 대답할 낙자인데 대답하는 것이 부모님이 불렀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명소 부모 혹은 아버지 부모님이 명하여 부르시면은 내 공손히 짧게 공손히 대답하여야지 늘어지게 불성실하게 싸가지 없게 대답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낙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실하게 늘어지게 대답하는 거예요. 철수가 지금 제 방에서 만화책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안방에서 부르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어요.
못 들은 척을 만화책만 처럼 열심히 보고 있어요. 전수야, 두 번째도 들었어요. 안 오니까 전수야! 그러니까 에이요 하고 참 싸가지 없게 불성실하게 대답하는 것이 낙이에요. 여기 유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제 부르셨으면은 네 하고서 공손히 짧게 얼른 이제 뛰어가면서 이렇게 대답한다든가 아주 공손히 대답해야지 불성실하게 늘어지게 대답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낙이에요. 여기에서도 여자들이 지금 잠깐 뒤에 보면 이제 이 여자들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서 불성실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좀 건달기 있게 건성으로 대답을 했어요. 자, 약속이 이미 펴졌다. 이제 약속하는 말이 전해졌고, 그리고는 곧 부월, 도끼부, 도끼월, 도끼를 설치하였다라고 하는 건, 이 도끼는 전쟁터에 나가서 막 적장의 목을 치기 위해서 쓰는 도끼가 아니고, 불령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이 도끼로 목을 치리라 하는 그 엄한 경고의 뜻으로 그 부대 앞에다가 딱 세워놓는 그 도끼예요. 그래서 부월을 곧 설치하였다, 도끼를 갖다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 이후로 불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도끼로 목을 치리라 하는 이제 엄한 그 경고의 표시로 부월을 설치하고 곧바로 여기서 설치니까 그 설치 녀석이 잠깐 아니 튼튼하게 설치하라고 예 어디 차 한잔 먹어. 아이고